매트릭스 안에 우리가 있는 거야. 우주는 하드디스크입니다. 인간은 그 안에 있는 마린과 같은 하드디스크의 섹터를 잠식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불교는 이제 인간의 삶의 근원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제 유교는 굉장히 현실적이죠.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이런 걸 관심을 가졌지만, 불교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죽으면 끝인가? 죽은 후 다시 다른 사람으로 동물로 태어나는가, 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가, 혹은 구천에 또 도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제가 죽는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전 아무 의미도 없죠. 끔찍합니다. 그럼 우주는 어떻게 될까? 만약 지구가 폭발해.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죽어. 없어져요. 그런 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과 옛날의 여러분 같습니까? 지금의 나와 어릴 때 나가 같나요? 피부가요 계속 재생하는 거 알죠? 어릴 때 손톱이랑 지금 손톱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머리카락 다르죠. 제 눈, 세포 계속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가졌던 제 세포 가운데 과연 몇 프로나 저한테 남아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어릴 때 모습이 없어.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는데 아빠 하면서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내 자식이 아닌가? 어릴 때 자식과 내 자식 다른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정체성이 이어지죠. 20년 전 대전대랑 지금 대전대는 완전히 달라요. 건물들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구성원들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학생은 거의 100% 달라졌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대전대라고 하고요. 전 두산 베어스 팬인데 82년 오비 베어스였단 말이에요. 그때 활약했던 선수들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감독, 코치진 다 바뀌었어.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베어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단견과 상견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아 정체성이 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게 단견이고요. 상견은 내가 죽더라도 내세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불변하게 살 것이다. 이게 상견인데, 이 단견이나 상견이나 다 공통점이 뭐냐? 자아, 에고가 있다는 걸 긍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또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전지전능한 진화, 이런 것이 다 자아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도 자아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20년 전에 저는 죽었어요. 이미 없어요. 나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내 자아가 있다고 어쩌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이런 고민을 하면서 불교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석가의 무아론에 도달합니다. 애초에 자아란 없다. 채소경은 없다. 어릴 때의 채소경, 갓 태어났을 때의 채소경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자와 난자가 딱 수태됐을 때 그것도 채소경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 자아가 있었나요? 없었잖아. 근데 그게 계속 세포 분열하면서 지금의 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세포 수정됐을 그 순간 저의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되고 거든요. 염색체가 딱 결합하는 순간 생명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또 하나의 생명체다, 하나의 자아다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과연 이 생명체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석가가 택한 방법은 뭐냐? 애초에 자아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이제 고라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일체 계고,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고통의 반대말은 뭡니까? 고통의 반대말이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즐거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 고통은 산스크리트어로 뚜카라고 하는데요. 그 반대말은 산티, 마음의 평화입니다. 고요함입니다. 고가 없는 거죠. 니르바나 산탐, 열반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평화로워진 상태다. 고통이란 그럼 뭐냐? 즐거움이 그 반대가 아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한계 상황을 총칭하는 거다. 근원적이고 우주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즐거움에 빠진다, 즐거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도 고예요. 계속 즐거울 수 있습니까? 마약도 봐요. 굉장히 즐거운데 계속 즐거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즐거운 거, 그건 뭐냐? 질병입니다. 병적인 상황이에요. 조증이라고 그러죠. 항상 우울한 거는 뭐냐? 우울증. 극심한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한계 상황, 이거 다다를 때 고라고 한다. 그런 한계 상황에 다다르지 않고 늘 평온한 상태, 이것이 바로 니르바나, 열반의 상태다 하는 건데, 이 시탈타가 이러한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선정, 참선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행입니다. 근데 선정 뭐냐? 일종의 마약 중독 상태 같은 거예요. 참선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경지에 빠지고자 하는 건데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해탈을 주지 못한다. 보통 이제 불교하면은 다 선정, 우리의 선불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시탈타가 시도했다가 포기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정반대로 고행하는 거,
그게 정답이냐? 육체 학대에 불과하다. 스님들 보면은 돌을 얻겠다고 해서 촛불에다가 자기 뭐 손가락도 태우고 막 이런 짓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역시 시달타가 해봤으나 육체 학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금욕주의라는 것이 어쩌면 초월주의와 상통하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초월하고자 하는 것. 해탈과는 다른 것이죠. 해탈은 그 고통 안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 자체에 나의 것으로 삼으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지만, 초월은 그걸 넘어서가자, 무시하자는 거거든요. 다른 겁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어쩌면은 초월주의의 다른 말이지 않느냐. 영육 이원론의 분열을 전제로 함으로써 오히려 그를 가중시키는 유치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은 뭐냐? 영육 이원론은 아트만을 전제로 하는 불교의 정반대 세계관이다. 그래서 이 선정과 고행, 뭔가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나를 고통을 주는 거, 그래서 뭔가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것과 다 결별을 합니다, 시탈타가. 그러면서 시탈타가 택했던 게 뭐냐? 사색입니다. 사색을 하면서 고민하고 무엇이 진정한 삶의 모습일까? 그리고 택한 것이 바로 연기라는 것입니다. 프라티티아, 사무파다, 제가 뭐 산스크리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따오기만 했는데, 바로 이 연기입니다. 이 산스크리트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제 연기다 했는데, 이 연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이미 모든 것이 다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티카가 의존한다. 그리고 같이, 또 우파타 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쳐져서 연기라는 단어가 했는데요. 가령 짧다는 건 뭡니까? 길다의 상대말이죠. 긴 게 없으면 짧은 게 없는 것이죠. 또 죽음의 상대는 뭡니까? 삶입니다.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것이고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독립된 하나의 실체, 채소경이라는 실체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채소경이라는 것도 엄마의 아들, 아빠의 아들, 또 여러분의 선생, 또 다른 저희 스승의 제자, 이런 것으로서 연결돼서 저라는 존재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 채소경이라는 실체 자체는 없는 겁니다. 짧다는 실체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후에 이제 12연기라거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자, 이번엔 이제 달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법무화할 때 그 법인데요. 일종의 철학적으로 본다면은 존재를 의미하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에 이제 이번 영상의 주제가 제법무화입니다. 연기 속의 과정에 있는 복잡한 그 관계망 속에 있는 제법, 모든 법들이라는 것, 모든 존재라는 것은 불변하는 자기를 가질 수 없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고 하는 존재, 채소경이라는 존재도 하나의 존재로 딱 있을 수 없다. 여러 관계망 속에서 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주어와 수어에 의한 존재와 행동의 분리 때문에 그래요.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어랑 유럽어가 굉장히 유사해요.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래요.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주어가 잘 없죠. 동사만 있죠. 사랑해 이러면 되죠.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나와 너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어휴 배고파 이러지, 내가 배고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도 유럽어조와 차이가 있는데, 인도어를 썼던 시탈타는 그걸 고민한 거예요. 좀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상한 것들을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하죠, 한자어로. 굉장히 그 허상을 논리적으로 잘 파헤쳤어요. 그게 이제 나가르주나의 중론이라고 하는데요. 거자즉 불거, 가는 놈인지 가지 않는다. 가는 놈은 가지 않는다. 이게 말장난 같죠? 이게 뭐냐면은 가는 작용을 떠난 가는 놈이 따로 있어서 그 가는 놈이 가는 것은 아니다. 짧은 것은 짧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할 때 내가 간다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감과 동시 사건이 같이 있는 거죠. 이미 가버린 것에는 감이 없다. 그죠? 이건 상식이죠. 다음에 아직 가지 않았다. 그럼 그것도 감이 없는 거죠. 아직 안 갔으니까. 그런데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역시 감이 없다. 왜냐?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고 있는 존재라면 그 가고 있는 존재가 간다. 하나만한 얘기가 돼요. 이중 표현이 돼요. 가지 않는 놈은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가는 놈과 가지 않는 놈을 떠나 제3의 가는 놈은 또 없다. 왜냐? 만약 가는 놈에 감이 있다고 한다면, 즉 두 가지 감이 있게 된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사람에게 감이 있다 그러면 가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간다고 하는 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간다라는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가는 놈이 간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가는 놈이라고 했을 때 그 간다랑 뒤에 간다라고 했을 때 간다가 두 가지가 돼버립니다. 그럼 가는 놈은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는 놈은 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누가 가느냐? 가는 놈, 가는 놈이 간다. 계속
중복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말장난이 되고 사태의 진실된 측면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게 이제 중론에서 말하는 언어의 한계인 것입니다. 가는 놈이 간다는 것은 계속 동호반복만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놈에서 끝나는 거죠. 주어부, 주부와 술부를 분리하는 인도 유럽어족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언어라는 것은요, 세계를 잘 반영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해명이 됐는데요. 진화 과정에서 이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철저하게 무슨 주어 수어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의사소통의 한 과정으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발화를 하죠. 그 표현, 동물에게 없는 어떤 단어나 개념을 말함으로써 소통이 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어와 술부를 만들어서, 특히 인도 유럽어 쪽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 문법 체계에 의하면은 사실은 가는 나라는 표현 속에 이미 간다는 게 들어있는데, 가는 나는 간다라고 다시 말함으로써 동어 반복을 해서 인간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컨대 그냥 간다라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나라는 주체가 딱 먼저 있어서 그 주체가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경이라고 하는 자아가 딱 있어서 그 채소경이라는 자아가 지금 말을 하고 뭘 보고 냄새 맡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나라는 것은 계속 세포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런 스쳐 지나가는 나의 상황, 세포 변화 이런 것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파악을 못해서 뿐이지 사실은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하나로서 내가 가는 것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라는 주체 자체는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까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신진대사 등의 생명작용을 통해서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것이죠. 신진대사는 자기동일성이 없어요. 저를 분해를 해보세요. 저의 뇌, 세포, 눈, 코, 입 이런 걸로 잘게 분해해서 그 분해의 집적체가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를 보면 세포가 하나 있고 백혈구, 적혈구 이런 활동, 또 피가 돌고 이런 활동들만 있고 그 활동들 안에서 제가 나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일 뿐이지 실제 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온의 내 신체적인 작용의 어떤 가합적, 가짜적으로 합쳐진 상태라는 것이죠. 가합적 상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의 삶은 나와 동시적 사태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몰라도 채소경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법무아라는 무아론을 펼치게 되는 것인데, 자, 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온 우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제가 뿜어내는 공기를 여러분이 다시 마시고, 여러분이 내뱉은 공기를 저도 마시고, 제가 저한테서 나가는 세포, 이것이 또 다른 작용에서 여러분의 세포 작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너와 나, 주관과 객관, 이 언어적 작용으로 생긴 어떤 분별이 사라지면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어떤 형이상학 실체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불림 문자,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도 유럽어 쪽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비트겐슈타인도 초기 이론이 바로 그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게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이제 침묵하자. 이제 인도 유럽어 쪽의 특징입니다. 주어 수어로 딱딱 맞춰서 논리적으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 세계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어라는 거가 딱 있어서 마치 주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인도 유럽어죠.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한국어에는 주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랑이라고 할 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교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아라는 것은 이 전체 온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전멸하는 것이다. 반짝반짝 전멸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하드디스크로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 자아라는 것은 이 하드디스크의 어떤 섹터와 같은 겁니다. 스타크래프트 유닛이 있잖아요. 그 유닛은 딱 보면 자아로 느껴지지만 이제 모니터에 비치는 거는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딱 뭐 비칠 때 저 마린 막 옆에 가고 드라군이랑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옆에 와서 메딕이 고쳐주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드디스크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 실체가 있어요. 하드디스크 안에 실체가 없어요.
없어요. 마린 딱 죽으면 하드디스크에서는 그 마린의 기억 정보가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마린이 있는 베럭스에서 만들어내면 마린이라고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드디스크의 다른 섹터에서 마린이라고 하는 실체로 우리가 착각하는 어떤 게 현상으로 보였다가 또 사라지고 현상으로 보였다 사라지는 거예요. 즉 온 우주가 하드디스크입니다. 지금 뭐냐면 매트릭스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주는 하드디스크입니다. 인간은 그 안에 있는 마린과 같은 하드디스크의 섹터를 잠식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즉 하드디스크라는 차원에서 보면 하드디스크를 딱 보면은 여기 마린이 어딨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아이디어로 자아는 없다. 무아론을 이론을 펼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